한글은 스쳐 지나가도 뜻이 박히는데 영어는 왜 읽을수록 머리가 하얘질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천만에요. 여러분은 지금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뇌를 혹사시키는 암호 해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애플을 보면 빨간 사과 이미지가 튀어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뇌는 애플, 사과, 이미지 순서로 한국어를 억지로 끼워 넣고 있습니다. 수능과 토익이 심어준 이 번역 강박이 뇌의 처리 속도를 반토막 내는 주범입니다. 물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학교가 여러분 머리에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깔아놨을 뿐입니다. 오늘 그 낡은 번역기 갖다 버리십시오. 읽는 즉시 머릿속에 영화가 펼쳐지는 VIP 독해 공식 지금 공개합니다. 왜 단어를 다 아는데도 문장이 길어지면 해석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머리가 나쁘거나 집중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여러분의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뇌를 사용하는 방식, 즉 운영체제 자체가 잘못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작업 기억, 즉 워킹 메모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뇌는 책상 위에 한 번에 올려둘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서너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번역식 독해는 이 한정된 책상 위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뇌의 처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한국식 해석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뜯어봅시다. 예를 들어 I saw a girl who was crying because she lost her dog.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번역식 사고를 하는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아이스워거를 봅니다. 나는 소녀를 보았다라고 한국어로 바꿉니다. 둘째, who was crying이 나옵니다. 울고 있는이라고 번역한 뒤 이걸 다시 앞에 소녀라는 단어 뒤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because she lost her dog를 봅니다. 그녀가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라고 해석합니다. 넷째, 이제 이 모든 한국어 조각들을 우리말 어순에 맞춰 재조립합니다. 나는 개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라고 말이죠. 보셨습니까? 이 짧은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의 뇌는 시선을 앞뒤로 3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변환 과정을 거쳤으며 다시 한국어 어순으로 재배열하는 편집 과정까지 수행했습니다. 이건 마치 최신 고사양 3D 게임을 20년 된 사무용 컴퓨터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문장의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작업 기억 용량은 이미 초과됩니다. 그래서 문장 끝에 다다르면 주어가 뭐였는지 동사가 뭐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지 과부하라고 합니다. 해석이 꼬이고 머리가 멍해지는 건 뇌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뇌가 감당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한국어 개입이 이미지 생성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본질은 정보 전달입니다.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빨간 과일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언어의 목적입니다. 원어민들의 뇌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바로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아이스워커를 읽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는 소녀의 이미지가 팝업창처럼 뜹니다. because she lost her dog를 읽는 순간 강아지가 사라진 빈 목줄이나 슬픈 배경이 그 이미지 위에 덧이 펴집니다. 끝입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미지 위에 이미지를 덧칠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한국어라는 거대한 필터를 끼워 넣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데 뇌의 에너지를 90% 써버리니 정작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떠올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고 나면 해석은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글자는 읽었지만 장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속도의 문제입니다. 한국어 변환 과정을 거치는 독해는 칙독직해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2배, 3배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지문을 다 못 읽는 이유, 토익 파트 7에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읽기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읽기 경로가 비효율적으로 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직선 도로를 놔두고 국도로 빙빙 돌아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예쁘게 번역하려는 습관, 문장을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며 해석하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영어를 망치고 있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단어장 10권을 외워도 독해 실력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회로를 바꿔야 합니다. 텍스트에서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미지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번역가가 되려 하지 말고 영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문장을 읽는 즉시 머릿속의 장면을 찍어내는 연습,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VIP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제 뇌의 과부하를 없애고 원어민처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읽어내려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이 공식을 체화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영어 문장을 보고 겁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낡은 운영체제를 포맷하고 새로운 VIP 시스템을 설치할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비저얼 링크, 즉 시각적 다이렉트 연결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영어를 읽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스위치로 활용해서 뇌 속에 있는 이미지를 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쉬운 단어는 이미지가 되는데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단어는 한국어 뜻이 필요하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단어를 대충 외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어를 1:1 대응으로 외우는 건 영상을 240p 저화질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문장을 읽어도 흐릿한 잔상만 남습니다. 우리는 이걸 4K 고화질로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어장에서 see, look, watch, stare, gaze를 외울 때 어떻게 하셨나요? 10중 8구 전부 다 보다라고 외웠을 겁니다. 이게 바로 독해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 단어들은 뇌 속에 켜지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는 눈이 있으니까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이미지죠. 룩은 고개를 돌려 의도적으로 시선을 꽂는 동작입니다. 왓츠는 움직이는 무언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겁니다. TV나 경기를 볼 때죠. 스테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약간 무례한 느낌이나 강렬한 호기심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게이지는 넋을 놓고 바라보거나 사랑에 빠져서 지그시 응시하는 몽환적인 이미지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디테일한 뉘앙스, 즉 단어 고유의 맛을 모르면 문장에서 He gazed at her를 읽었을 때 그냥 그가 그녀를 봤다라고 퉁치게 됩니다. 그러면 감흥도 없고 장면도 안 그려집니다. 하지만 뉘앙스를 알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남자의 눈빛과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사전에 한국어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진 상황과 감정을 통째로 뇌에 입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서 뜻만 적지 마십시오. 구글 이미지 검색을 켜십시오. 그 단어가 어떤 그림들과 함께 쓰이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뇌에 저장하십시오. 어벤던이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버리다라고 외우지 말고 낡은 폐가나 버려진 강아지의 쓸쓸한 이미지를 먼저 뇌에 박아 넣으십시오. 그래야 문장 속에서 어벤던을 만났을 때 0.1초 만에 그 쓸쓸한 이미지가 튀어나옵니다. 한국어 개입 없이 바로 느낌이 오는 것, 이것이 찍독직해의 기초 체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번역가가 아닙니다. 텍스트를 재료 삼아 머릿속에 영상을 송출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야 영화가 생생해집니다. 이미지를 띄우는 게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이미지들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열쇠, I는 바로 인포메이션 체이스, 즉 정보 추격입니다. 여러분, 영어 독해할 때 제발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지 마십시오. 문장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건 달리기 경주에서 역주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어는 결론부터 말하는 언어입니다. 중요한 걸 먼저 던지고 부연 설명은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정보를 하나씩 낚아채는 추격전을 해야 합니다. 이 추격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뇌에 스스로 질문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문법 용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 5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윈피 키드 문장으로 이 메커니즘을 돌려보겠습니다. Roderick wo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작동해야 합니다. 자, 실제 문장을 보면서 제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대로 보여드릴까요? 문장은 이겁니다. 앞에서부터 딱 4번만 끊어보세요. 첫 번째, 로데릭이? 그럼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죠. 얘가 뭐 했는데? 그 다음, 워크미업. 아, 나를 깨웠구나. 그럼 이번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언제? 세 번째, 인더 미덜. 한창일 때라네요. 그럼 또 물어봐야죠. 뭐가 한창일 때? 마지막, 어브 더 나이트. 밤의 한가운데. 아, 한밤중에 깨웠다는 거구나. 자, 끝났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지금 문장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역주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어가 던져주는 정보를 낚아채고 그 다음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만 나갔을 뿐이죠. 이렇게 읽어야 뇌에 과부하가 안 걸립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족족 이미지로 처리되니까 읽는 속도가 들리는 속도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끝입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문장을 뒤에서부터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뒤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가 이어지는 느낌,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 체이스입니다. 한국어는 나는 어젯밤에 밥을 먹었다처럼 동사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상황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I ate 나 먹었어라고 저질러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당연히 뭘? 이라고 궁금해하겠죠. 영어 문장은 이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문장이 길어진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문장이 길다는 건
그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친절한 정보들이 뒤에 줄 서 있다는 뜻입니다. 라드릭 워크 미 업까지만 읽고 뒤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하십시오. 문법적으로 분석하려 하지 말고 친구가 썰을 풀 때 그래서 언제 진짜? 라고 맞장구 치듯이 읽으십시오. 이 정보 추격 습관이 잡히면 여러분의 독해 속도는 물리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뒤로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영화 필름이 감기듯 장면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되돌아가려는 본능을 억제하십시오. 찍찍만이 살 길입니다. B와 I가 장착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영어를 순서대로 그림 그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느립니다. 왜냐고요? 벽돌을 하나씩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벽돌이 아니라 벽을 통째로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 열쇠, P는 바로 패칭, 즉 덩어리 묶기입니다. 영어 고수들이 문장을 빨리 읽는 건 눈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단어를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받아들입니다. 반면 초보자들은 조사 하나, 전치사 하나에 집착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압축 파일과 같습니다. 사진 100장을 하나씩 보내면 느리지만 알집으로 묶어서 보내면 1초 만에 전송되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수들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앞쪽을 보다 이렇게 단어 3개를 각각 처리하고 조합하느라 뇌 용량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VIP 시스템이 완성된 뇌는 다릅니다. look forward to 세 단어를 보는 순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기대하다, 즉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미지 하나로 퉁쳐버리는 겁니다. 3번의 처리 과정을 한 번으로 줄였으니 속도는 당연히 3배가 됩니다. 아까 윈피키드 예문 기억나십니까? A 커플 어브 데이즈를 볼까요? 이걸 어하나의 커플상 어브의 데이즈 날들 이렇게 쪼개고 있으면 평생 가도 원서 한 권 못 읽습니다. 그냥 이 4단어가 뭉쳐서 며칠 정도라는 약간의 시간 덩어리로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패칭입니다. 자투리 1000조각을 읽는 게 아니라 큰 천을 한 번에 덮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수거, 구동사도 암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단축키일 뿐입니다. 메이크업을 만들다와 위로로 쪼개지 마십시오. 그냥 화장하다 혹은 지어내다라는 하나의 동작 이미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훈련이 쌓이면 뇌는 더 이상 인 더 미덜 어브를 4단어로 보지 않습니다. 한가운데라는 하나의 위치 감각으로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독해는 읽기가 아니라 보기가 됩니다. 문장 전체가 하나의 풍경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경지, 그것이 바로 패칭의 힘입니다. 더 이상 단어 하나하나에 현미경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한 발짝 물러서서 숲을, 덩어리를 보십시오. 그래야 영어가 만만해집니다. 모듈 7 결론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수정본. 방법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비이미지, I 질문, P덩어리. 이 3가지 공식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원서든 영어 뉴스든 아무거나 펼쳐보세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사전도 덮어두고 오직 머릿속으로 이미지만 띄우며 읽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자꾸 한국어가 튀어나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어느 순간 흑백, TV 갔던 영어 문장이 4K 컬러 영상으로 바뀌는 짜릿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영어는 지긋지긋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됩니다. 이제 낡은 번역 습관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번역가가 아니라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드는 감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를 원어민 모드로 바꿔줄 강력한 인사이트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